교재, 예, 자, 자바 교재 10장이죠. 221페이지에 그 내용을 보시는데, 그 가운데 그 예제 위쪽에 이렇게 보시면 그 클래스 변수의 초기화 시점과 초기화 방법 그 제목인데, 그 위에 보시면은, 자, 앞에서 그 헤더 내용이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클래스 내부는 물론 클래스 외부더라도 동일 패키지로 묶여 있으면 뭐 접근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 접근 제한자 설명이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num이라고 하는 이제 요 클래스 변수 선언할 때 보시면 static int nu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화면 요거 static int num 되는데, 우리가 접근 제한자 배우셨죠? 네 가지. private, default, protected, public 네 가지 배우셨죠? 앞에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요. 접근 제한자가 없다는 얘기는 디폴트 접근 제한자 쓴다는 얘기죠. 그죠? 디폴트 접근 제한자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자, 한 번 더 복습할게요. private는 같은 그 클래스 내에서만 접근 가능하죠. 멤버들끼리만 접근 가능하죠. private. 그죠? 디폴트는 당연히 같은 클래스 내에 있는 멤버들끼리 접근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같은 패키지에 클래스가 존재할 때, 패키지들끼리 같은 패키지에 감싸져 있을 때는 요런 이제 디폴트로 접근 제한자 되어 있는 요런 이제 필드, 요거는 이제 스태틱 붙어 있으니까 클래스 변수라고 하죠.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티드라는 접근 제한자가 있는데, 얘에서는 많이 안 나오죠. 근데 이거는 이제 상소 관계에 있는 클래스 같은 경우에 다른 클래스에 있더라도 접근이 가능하다. 거기까지 더 추가가 됩니다. 접근 범위가. 마지막에 이제 퍼블릭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있든, 다른 클래스가 어디에 있든, 다른 클래스 패키지에 있더라도, 같은 패키지에 있든 다른 패키지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접근 가능한 이제 그런 접근 제한자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뭐 이렇게 뭐 위에 설명, 제가 이제 이 클래스 변수 접근 방법 두 가지, 클래스 내부 접근이 있고 클래스 외부 접근이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제 접근 제한자, 요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 그 설명이 조금 더 붙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2페이지 밑에 클래스 변수의 초기화 시점하고 초기화 방법 나와 있죠. 자, 그래서 클래스 변수, 자 이제 클래스 변수 초기화라는 단어는 이미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초기화, 어떤 변수가 선언이 됐을 때 처음으로 그 변수의 값을 주는 거 얘기하는 거죠. 대입해 주는 거, 초기 값을 준다 하잖아, 그죠? 이걸 이제 초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클래스 변수의 초기화 시점과 초기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밑에 보면 이제 클래스 변수는 인스턴스의 생성과 상관이 없다. 그래서 클래스 변수는 인스턴스와 상관없다고 앞에서 그렇게 설명되어 있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 변수는 언제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고 초기화 되는가? 그래서 요 소스 코드 가운데 이제 예지가 있는데, 그 뒷장에 한번 보세요. 222페이지에 보시면 클래스 변수가, 자 이제 밑에 보면은 클래스 변수는 인스턴스 생성 이전에 메모리 공간에 존재한다는 그런 이제 설명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객체를 만들려면 클래스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객체를 만들기 전에 클래스가 메모리에 로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설명 다시 보면, 클래스 변수는 인스턴스 생성 이전에 메모리 공간에 올라와 있다는 거죠, 이미. 그죠? 그래서 밑에 이제 설명해 보면, 클래스 변수는 해당 클래스 정보가 자 가상 머신에 의해 읽히는 순간 메모리 공간에 할당되고 초기화된다. 그래서 가상 머신에 의해서 읽히는 순간 메모리에 로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메모리 상에 이 클래스가 로딩이 될 때, 그때 초기화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스턴스하고 상관없어.
처음에 이제 이 클래스라는 거를 이제 메모리에 로딩할 때 그때 이 클래스 변수 값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 더 보시면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그 할당과 초기화는 위 예제에서 앞에서 이제 그 아직 우리 예제는 맞죠, 그죠? 인스턴스의 생성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예, 이제 클래스 변수의 이제 초기화는 인스턴스하고 상관없다, 그죠? 예, 그래서 그 그리고 이제 그 클래스가 메모리상에 로딩 될 때 그때 예, 초기화가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주의점이 나옵니다. 주의사항이 그 생성자를 통한 클래스 변수의 초기화를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자, 이 생성자는요, 용도가 뭐예요?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그런 용도죠. 근데 클래스 변수는 인스턴스하고 상관 있다 그랬어요? 없었겠어요?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 변수 초기화하는 용으로 이렇게 이제 생성자에서 이렇게 이제 클래스 변수를 초기 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밑에 이제 뭐 이거는 예제는 아니고 문법 설명하기 위해서 코드가 몇 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static int inst num 해가지고요. 이제 100 해서 초기값이 100이 이 이제 클래스 변수의 초기값은 이미 이제 할당이 된 상태죠.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inst cnt라는 이제 생성자에서 요 이제 클래스 변수의 값을 뭐 이렇게 0으로 이렇게 초기화시키는 이제 이런 형태의 코드는 쓰지 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밑에 이제 요 상단에 요 코드가 실제 이제 클래스 정보가 실제 가상 머신에 의해서 읽히는 순간 메모리상에 로딩이 되면서 같이 클래스 소속인 클래스 변수 값도 로딩 되면서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그거 이제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정보가 위에 있는데 요 코드 이렇게 잘못하면 생성자에서 이 클래스 변수 값을 초기화하는 걸로 이렇게 넣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클래스 정보가 가상 머신에서 읽히는 순간 100으로 먼저 이제 초기화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이제 그 객체 생성하면서 생성자에서 변수 인스트 0을 다시 이제 초기화하는, 그러니까 객체 생성할 때 그냥 무조건 0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원래 이 클래스 변수가 100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덮어버리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마다 무조건 0으로 그냥 바꿔버리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클래스 변수 쓰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자, 이런 코드, 이 생성자 안에 클래스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을 넣지 마라, 이 코드를 쓰지 마라 라고 돼 있죠. 클래스 변수의 초기화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뭐 밑에는 클래스 로딩에 대해서, 로딩이라는 건 메모리상에 올리는 걸 얘기하거든요. 이제 뭐 짐차가 있으면 트럭이 있으면 이제 트럭이 있으면 거기에 이제 짐을 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로딩 한다는 게가. 그래서 실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실행이 되려 그러면 주기억 장치 램 메모리에 로딩이 적재가 되어야지 어떤 프로그램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클래스 로딩에 대한 이제 용어 설명이에요, 밑에. 그래서 클래스 로딩 하면 뭐냐? 클래스 로딩이 뭐냐? 그래서 클래스 정보를 이제 가상 머신이 읽는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가상 머신이 특정 클래스 정보를 읽는 행위를 가리켜서 클래스 로딩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실제 메모리 상에 이 클래스를 메모리 상에 갖다 얹는 거예요. 실는 겁니다. 실행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이제 특정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을 위해서 해당 클래스가 반드시 가상 머신에 의해서 로딩 돼야 된다. 당연하죠. 객체 만들어야 되는데 클래스가 없으면 객체를 어떻게 찍어냅니까? 그죠? 그래서 가상 머신에서 이제 클래스가 먼저 로딩이 된다. 그래서 인스턴스 생성보다 클래스 로딩이 먼저다. 이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차근차근 혹시나 이제 수업 시간에 내용이 자, 한쪽 귀로 들어와서 한쪽 귀로 막 이렇게 샌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이제 뭐
하루 이제 7시간 그 집중해서 머릿속에 다 채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들었던 내용도 뭔지 이렇게 또 기억도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보실 때 차근차근 이렇게 이제 교재도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22페이지 3페이지 자 이제 새로운 또 내용입니다. 클래스 변수를 언제 유용하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클래스 변수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클래스 변수가 뭔지 어떻게 선언하는지 스태틱이라는 키워드 사용하고 같은 클래스로 생성한 인스턴스끼리 서로 이제 공유하는 값을 가지고 있고 그죠? 또 이제 주의사항으로 이 인스턴스 생성하는 그 생성자에다가 클래스 값을 이렇게 뭔가 뭐 초기화한다고 뭐 이렇게 초기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의사항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클래스 변수 활용법이 뒤에 이제 예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그 220페이지 그 설명에 클래스 변수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 해서 밑에 보면 인스턴스 간에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상황에서 클래스 변수를 선언해라 라고 되어 있죠. 용도가 이제 이 용도라는 거죠. 이때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앞에서는 나왔어요. 뭐가 생략됐냐면 자 인스턴스 간인데 요 인스턴스 간에서 이 인스턴스들은 같은 클래스로 생성된 인스턴스를 얘기합니다. 그죠? 같은 틀, 같은 클래스로 생성된 인스턴스들 간에 데이터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 클래스 변수를 사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 223페이지. 자, 제가 뭐 책을 사실 한 땀 사실 안 읽어드립니다 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죠? 중요하고 자 이런 이제 부분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그죠? 하셔야 뒤쪽에 이제 어려운 부분들도 소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23페이지에 그 예제 자 그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클 컨스트 파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 이제 소스 코드를 또 열어서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서클 컨스트 파이라는 자바 소스를 또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자, 패키지는 자 이렇게 패키지는 com.package 해주고 자 일단 실행부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자 여기 메인 메소드가 있으니까 얘도 상단에는 서클 클래스고요. 주인은 서클 콘스트 pi라고 하는 클래스가 주인입니다. 요 아래쪽에 있죠. 메인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요 이제 실행 클래스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죠? 얘가 이제 주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얘를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자 어떻게 나오는지 결과 좀 띄워놓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둘레값 이렇게 나오고요. 넓이가 나오네요. 자, 요 클래스는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둘레값과 넓이값을 출력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하나씩 보셔야 되죠, 그죠? 소스 코드가 자 읽혀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서클이라는 클래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클 클래스 서클. 자, 중괄호 열고 닫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서클 클래스의 블락입니다, 그죠? 클래스 바디 혹은 클래스 블록이라고 하죠. 이제 요 클래스 요 안에 이제 있는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보니까 스태틱 파이널 우리 앞에서 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스태틱 파이널 앞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이제 변수 선언하면 이게 변수가 아니고 뭐가 됩니까? 상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상수명을 파이 대문자로 pi라고 상수명을 주고요. 자, 앞으로 3.1415 라는 더블 타입의 요 값을 요 파이라고 하는 여기 이제 지금 집어넣고요. 얘는 이제 못 바꿔요.
앞으로 이제 요 3.141 대신에 파이라는 상수명을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상에 보면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 파이라는 글자를 보세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바 컴파일러가 요 소스 코드를 컴파일할 때 요 상수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어떤 값으로 선언이 되는지 딱 보는 거예요. 아, 이 파이라는 상수명은 자 3.141호라는 값을 가지고 있네. 요런 의미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원주율 파이 하면 원주율 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읽을 때는 파이가 낫죠. 3.14 파이 값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수명을 쓴다는 거죠. 보통 데이터 값 자체를 그냥 숫자로 되는 걸 쓰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스태틱 파이널 앞에 붙어 있기 때문에 더블 타임의 파이라는 자, 여기 이제 상수를 이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상수 값은 못 바꿔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이라는 이 값을 자, 요거는 교재 없습니다. 파이라는 값을 3.14 들어야 되는데 나는 조금 더 길게 쓸 거야. 3.14 1592 뭐 이런 식으로 난 길게 쓸 거야. 이렇게 하면 여기서 지금 이제 빨간색으로 지금 오류가 있던 이따 저장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 빨간색으로 지금 코드 뜨는 거 보이시죠? 지금 이제 요렇게 자 파이 값을 자 상수 값으로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해놨는데 얘를 이제 바꾸려고 하면 안 되죠. 당연히 상수 개념을 이제 모르면은 그렇게 쓰는 되지만 쓸 수는 그런 이제 있지만 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상수라는 걸 알면 이 값을 못 바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그 두 번째 자 여기 보면 프라이빗 접근 제한자입니다. 프라이빗은 접근 제한자 중에서 제일 폐쇄적이죠. 내부 요 클래스 내부에서는 접근 가능해요. 멤버들끼리는 접근 가능한데 외부에서는 접근 못하는 게 프라이빗이죠.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제 레디어스라고 되어 있는 자, 요 이제 필드 더블 타입의 필드를 이제 선언을 해 놓는데 요 필드 값은 외부에서 바로 접근을 못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자, 서클이라는 요거 뭡니까? 생성자죠. 클래스명과 동일한 메소드처럼 생겼는데 가만 보니까 메소드 이름이 대문자로 시작하고 클래스명하고 같네? 그러면 생성자로 했습니다. 그죠? 생성자. 자, 제가 한 반복 이거 지금 하는 거 한 몇십 번 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코드 보시면 얘는 이제 생성자 딱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 생성자를 호출할 때 매개 변수 값을 이렇게 이제 하나를 이제 줍니다. RAD 값을 주면 더블 타입 주면 요 값을 받아서 매개 변수 값을 요 필드 값으로 레디어스 요 필드 값으로 초기화시켜 주는 거죠. 생성자에서. 그리고 이제 요 서클이라는 생성자 더 있습니까? 요 서클 클래스 안에 서클이라는 생성자 더 없죠? 얘밖에 없죠. 그죠? 일단 얘가 컴파일 될 때 컴파일러는 여기 생성자 있네 해가지고요. 자, 이미 이제 서클이라는 기본 생성자든 또 사용자가 직접 작성한 사용자 정의 생성자든 뭐라도 있으면 자바 클래스는 자바 컴파일러는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주지 않고 그냥 컴파일을 합니다. 근데 생성자가 아무것도 없다 하면 기본 생성자를 추가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컴파일 할 때 이미 이제 사용자 정의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가 하나인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를 안 만들어 줍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지난 시간에 무슨 이유에 의해서 기본 생성자를 넣어주게 되면 왜냐하면 얘가 컴파일러가 안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기본 생성자를 넣어주면 어떨 때 오류 나는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밑에 자 이렇게 이제 생성자고 밑에 있는 요거에 이제 서클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두 개의 이제 메소드가 있고 하나는 둘레 값을 이제 계산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넓이 값을 계산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부에 이렇게 보면 자 이게 이제 지금 둘레를 계산하는
예, 이제 메소드에서는 자 둘레는 자 뭐 이렇게 저 레디어스 값, 자 레디어스는 현재 이 서클이 가지고 있는 요 이제 필드 값이죠. 요 값을 접근해서 이 반지름이죠. 가서 곱하기 한 다음에 이제 파이 값을 예, 지금 이제 자 곱해서 예, 둘레 값을 계산을 하고 넓이 값은 예, 레디어스 값 곱하기 레디어스 값 예, 동의 똑같은 값 이제 제곱 값이죠. 예, 하고 이제 파이 값을 곱해서 넓이 값을 예, 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해진 더블 값 결과 값을 예, 둘레 넓이 제목 뒤에다가 문자를 연결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클 클래스에 대한 분석은 다 끝났어요. 그럼 실제 이제 이 서클 클래스는 라이브러리 클래스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지금 뭔가 실행하는 클래스는 아래쪽에 있죠. 예, 이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 이걸 밑으로 좀 옮겨가지고 예.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예, circle const py라고 하는 자 요게 이제 실행 클래스입니다. 메인 메소드 보이시죠? 여기서 이제 위에서 만든 요 circle 클래스의 자 타입의 참조 변수 c는 new 해서 circle 생성자 호출하면서 1.1라는 반지름 값을 넣어주죠. 더블 타입의 값을 넣어줍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생성자에서 요 radius 값을 자 1.2라는 값으로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C라고 하는 요게 이제 참조 변수. 여기 이제 앞에서는 인스턴스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객체 이름. C라는 서클 객체에 .show perimeter라고 해서 요거 이제 둘레 값을 출력을 해주죠. 그 다음에 C.show area 해가지고 넓이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요 메소드 호출해서 넓이 값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요 지금 이제 그 파이라고 하는 예, 요 상수를 요 수식 안에 자 이 서클 클래스가 예, 자 가지고 있는 요 파이 상수 값이죠. 요걸 이제 활용해 메소드에서 요 상수 값을 활용해서 이제 수식을 계산을 했습니다. 예. 이때 이제 이 스태틱 예, 이거로 되어 있는 예, 요게 이제 우리가 상수라고도 부르는데 이 파이 값을 외부에서 또 읽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설명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클래스 변수도 되겠죠. 앞에 스태틱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설명에 223페이지에 그 이제 그 파이라는 거 하는 상수명으로 상수를 이제 선언합니다. 원주율 값을 이제 파이 값으로 선언하는데 결코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그죠? 일반 이제 변수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파이널 스태틱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파이널 스태틱 여기는 스태틱 파이널인데요. 요거 두 개의 위치는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치 상관없어요. 스태틱 파이널이든 파이널 스태틱이든 스페이스로 이렇게 띄어쓰기 하셔가지고요 위치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오류나지는 않습니다. 위치 바뀌어도 돼요. 어떤 예제 딱 보면 어떤 데는 파이널 스태틱 돼 있고 어떤 예제 보니까 스태틱 파이널 이게 뭐가 맞습니까? 둘 다 활용합니다. 위치 상관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224페이지 이제 참조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파이널 선언이 된 클래스 변수에 담는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참조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그냥 읽어만 가는 거죠. 예. 파이널 클래스에 서는데 클래스의 변수에 담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죠. 224페이지에 자, 그 내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